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표준 문제 아까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다항식 이거를 인수분해 해 봐라인데, 이 다항식은 변수가 몇 개죠, 지금? x라는 변수도 있지만 y라는 변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인수분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치환, 조립제법, 내림차순. 근데 치환 우리가 이미 한번 봤고, 조립제법도 이제 3차식을 할 때 한번 봤죠. 내림차순 아직 안 봤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내림차순에 관한 문제인데, 어, 2차, 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림차순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y에 관한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y에 관한 식으로 해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x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x제곱은 오겠죠. 왜냐면 x제곱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 x가 들어있는 식은 마이너스 xy랑 x니까 마이너스 xy 더하기 x, 그리고 x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2y제곱 7y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7y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묶어 볼게요. 왜냐면은 x가 변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처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왜냐면은 x에 관해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상수는 마이너스 y, 여기는 1. 뒤에는 플러스로 묶어 볼게요.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7y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겠죠? 마이너스로 묶어도 되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x에 관한 2차식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2차식의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y 더하기 12라는 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여기는 일일이 고정이 되는데, 뒤에 있는 수가 뭐 3, 4로 쪼개든 뭐 2, 6으로 쪼개든 1, 12로 쪼개든 해서 잘 쪼개, 그러니까 잘 쪼갰어야 됐죠.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쪼개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이 아닌데, 이렇게 쪼개놨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7이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는 여기 뒤에 있는 상수를 어떻게 쪼갠다고 할까요? 인수분해, 소인수분해를 시키는 건데, 시키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식이죠. 식. 이 식을 어떻게 곱으로 나타낼까요? 2차식을 곱으로 나타내는 법? 맞아요.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쵸? 인수분해를 하면은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지니까. 그래서 한번 쪼개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쪼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1, 뒤에는 뭐가 오겠죠? 해보면 마이너스 2랑 3.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3, y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써보면은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1에 x 더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3에 y 마이너스 2로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2차식의 x에 관한 2차식인데, 이걸 인수분해 하고 싶으면은 아까처럼 여러 가지를 쪼개 본 다음에 되는 걸 찾았었죠. 그쵸?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2, 6도 되고 3, 4도 되고 1, 12도 되는데 그 중에 되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인수분해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2차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여기 뒤에 이거였으니까. 일일 해보면은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냐? 우리가 잘랐던 1차식으로 한번 쪼개보자. 쪼갰더니 어떻게 되더라? 곱하고 더했더니 마이너스 2y 더하기 3에 y 마이너스 2를 더했더니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돼서 딱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마저 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죠. 왜냐면은 이게 상수 처리가 되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x 더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3,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써볼게요. 이게
여기는 지워도, 아니다. 약간 옮겨놓고, 이게 뭐가 되더라? x 더하기 ay 더하기 3이 되고, 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되더라. 그런데, 이거를 비교해보면은, 이 뒤에 상수가 마이너스 2, 3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다고 놓고 풀어볼게요. 같으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1로 곱해져 있는 거니까 1, c의 값은 마이너스 2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c는 마이너스 2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예요? 2b 따라서 2b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2 더하기 2 더 빼기 2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표준 문제를 다 저랑 같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네. 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중단원 마무리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네, 제가 벌써 녹화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날려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10번 문제 먼저 풀어봤는데 이제 10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먼저 풀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K가 아니라 15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이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는 해서 좀 아이디어를 해볼 건데 그러면은 이 앞에서 사실은 이건 뭐죠? 4차식이죠. x제곱과 제곱이니까. 근데 이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했었냐면은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인수분해를 했었던 게 앞에 문제 있었죠. 문제도 보면 4차식이겠죠. 4차식을 어떻게 풀 거냐면은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나눠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2차식을 그러면은 두 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차식을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 만들게 되면은 앞에 거를 x 더하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이 나오고 뒤에 거는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48이 나오기 때문에 치환을 하기에 조금 껄끄러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치환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는 x 더하기 상수만 붙는 게 아니라 모두 붙죠? 네, 8x도 붙고 상수가 붙겠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치환을 했을 때 이 큰 x에 관한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8x라는 이상한 변수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끝에 거와 안에 거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한번 해볼게요. 끝에 거를 제곱을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이고 안에 거를 제곱을 해보니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가 나오고 뒤에 15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여기를 통째로 x라고 두면은 여기는 x 더하기 8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앞에서와 다르게 큰 x와 상수에 관한 식으로만 나오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이기 때문에 3과 5로 되겠죠. x 더하기 3, x 더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에 더하기 3,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에 5가 되겠죠. 네, 정리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렇게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 이 문제 선생님 생각해 이렇게 인수분해만 냈어도 이 문제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근데 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찾냐? 왜냐면 2차식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찾냐는데 결국 이 문제에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10x가 같은 꼴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10x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2와 8을 더해서 나온 거겠죠. 왜냐면은 x 더하기 8, 2 더하기 x였으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더해서 같은 수가 나오게 짝지어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 더해서 같은 수. 2 더하기 8 했더니 10이죠? 나머지를 더해서 4 더하기 6을 더했더니 10이죠. 같은 수가 나왔죠. 근데 아까 제가 잘못했던 건 뭐였죠? 2랑 4를 묶었더니 6이 나오고 6과 8을 묶었더니 14가 나오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안 묶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같은 수가 나오게 묶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꼴의 인수분해는 정말로 정말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외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거를 선생님이 여기까지가 문제죠. 네,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치환까지 했어요. 그래서 치환까지 한 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네, 이 식이 최고차인 개수가 1인 2차식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즉 어떤 수의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회색으로 써보면은 뭐 x 더하기 뭐로 이렇게 제곱 만약에 나타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큰 x가 뭐였냐면은 x제곱 더하기 10x의 더하기 16이었고 더하기 뭐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식을 완전 제곱식 꼴로만 바꿔준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큰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판별식을 쓰던지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면 되겠지만 선생님은 앞에서 저번 수업 때도 언급을 했었던 게 하나 있는데 완전 제곱식은 뒤에 상수가 반의 제곱이 돼야 된다. 8의 반의 제곱 16. 즉 k는 16이면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어떻게? 해볼게요. 8x 더하기 16이니까 x 더하기 4의 제곱으로. 그럼 다 표현을 해준 거니까 원래 걸로 바꿔주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 더하기 4의 제곱이다. 즉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0의 제곱이더라. 이게 뭐더라? fx더라. 근데 문제에서 또 구하라는 건 뭐예요? f1의 값이죠. f1은 x 대신에 1만 넣어주면 되니까 1 더하기 10 더하기 20의 제곱이더라. 31의 제곱이더라. 계산이 어렵지만 선생님은 3번이나 한 거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와요.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961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문제를 볼게요. 네, 굉장히 친절하네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여라인데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들죠? 치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2017을 치환을 하던지 2018을 치환을 하던지를 해야 될 텐데 선생님 2018을 치환을 할 건데 왜 2018을 치환을 할까요? 왜냐하면 물론 2017을 치환을 해도 문제가 풀리긴 하지만 x를 2018이라고 했을 때 위에가 뭐가 되냐면 x의 3승이 되죠. 즉 이게 x의 3승 더하기 1인데 1은 또 뭐예요? 1의 3승을 1이라고 놔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1을 3번 곱해도 똑같이 1이 나오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곱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8을 x로 시환을 해 볼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x 3승 더하기 1이고 밑에는 뭐죠? 2017은 2018에서 1을 뺐으니까 x-1에 x 곱하고 뒤에다 1을 곱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밑에는 그냥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오고 위에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꼴의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인수분해 공식을 써놓고 풀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은 한 가지 이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인 경우는 진짜로 많이 나와요. 꼭 외웠으면 좋겠고 x 3승 마이너스 1은 반대로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당연히 여기 플러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적용하면은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오니까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약분이 되네. 원칙적으로 좀 틀리긴 해요. 왜냐면은 0이 아닌 수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정확히 0이 아닌 거를 뭐 보여줘야 하겠지만 2018 되면 당연히 0이 아닌 게 보이죠? 그래서 나눠주면은 x 더하기 1. 근데 x는 뭐였죠? 2018이었으니까 답은 2019가 되겠네요. 아, 네, 또 날아갈까봐 무서워서 좀 끊고 갈게요. 네, 이어서 마지막 발전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것도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이거는 뭐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 텐데 네, 일단 나누어 떨어질 때 a,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이 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쵸? 여기 많이 걸리네요. 음, 이런 식에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는 뜻은 f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수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그게 나머지다라고 해서 이런 좋은 공식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곱에 따로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한번 써볼게요. 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b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나눴더니 뭐가 생길까요? 네, 맞아요. qx가 생기겠죠? 뒤에는 근데 나머지가 0이라고 했어요. 네, 맞죠? 그래서 여기는 없어지게 되겠네요. 근데 그럼 이거는 어떤 식이죠? 맞아요. 항등식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여러분들이 둘 다 한번 풀어볼 만큼 가치가 있는 문제인데 선생님은 여기서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 문제만 풀어보고서 어,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은 뭐냐면 여기가 3차식이죠. 여기는 2차식이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 1차식이 나와야 할 텐데 당연히 x의 개수는 1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자주 했었죠? 그 여기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개수가 1이죠. 1에다가 여기 개수를 곱했더니 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개수가 b가 나와야겠죠. qx는 x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이런 항등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좀 자세한 풀이를 원하면은 저에게 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풀이를 해드릴 텐데 선생님 여기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나눗셈 정리해서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이게 항등식이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즉 x에 어떤 수를 넣던지 간에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qx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죠. 근데 x에다 무언가를 넣어서 a랑 b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qx를 몰라요. 그럼 뭐가 가장 좋을까요? qx 앞에 있는 수를 0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qx가 아예 날아가 버리죠. 왜냐면 0 곱하기 뭐는 0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x는 뭐죠? x가 1일 때이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1 더하기 a-7 더하기 b는 그래서 1을 여기서 그냥 대입을 해볼게요. 0의 제곱 곱하기 q의 1이죠. 근데 0 곱하기 뭐는 0이니까 당연히 그냥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0이다. 그래서 뭐다? a 더하기 b가 6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건데 여기 선생님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거를 여기서 변수가 a랑 x 말고도 b가 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근데 a 더하기 b가 6이니까 b를 6-a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변수 하나가 줄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왜 이렇게 가는지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x 3승에 ax 제곱에 마이너스 7x
더하기 6-a는 x-1의 제곱에 qx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뭐죠? 항등식이죠. 그럼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해볼게요.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a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아까 위에서처럼 똑같이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뭐냐면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또다시 qx가 말썽이기 때문에 또 0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는 뭐밖에 없어요? x는 1일 때밖에 없죠. 그래서 x는 1을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뭐 오른쪽은 당연히 0이 나올 거예요. 그건 알겠죠? 그래서 왼쪽을 계산해봤더니 1 더하기 a-7 더하기 6-a 엥? a가 그냥 사라지네? 응? 뭐 a에 관한 정보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네? 그쵸? 이게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fx였죠. 즉 f에다가 1을 넣었더니 그냥 여기 나온 애까지밖에 몰라요. 뭔가 a를 구했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fx 3차식을 f1을 넣었더니 0이 나온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3차식인데 1을 넣었더니 0이 나온대요. 아,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맞죠? 3차식인데 1을 넣었더니 0이 나온다. 아, 조리제법이 되겠구나. 1,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6, a-6이니까 더하면 0이 나오겠죠. 즉, f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1에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에 a-6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즉, 이게 x-1의 제곱에 qx다. 맞죠? 그럼 결국 우리가 알아낸 거는 다시 이 식인데 이 식 또한 뭐예요? 항등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x-1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도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지워주면은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에 a-6은 x-1의 qx가 나오겠네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a의 값을 구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계속 뭘 했냐면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어요. 근데 계속 말썽인 놈이 qx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앞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를 계속 넣어줬죠. 여기서도 뭐죠? 여기서도 x는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x는 1을 여기서도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a-6은 많이 해서 오른쪽 0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2 더하기 a-6은 0. 따라서 a는 4다.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었네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b는 6-a라 했으니까 b는 6-2는 4. a는 2에 i는 4인데 b는 2다. 따라서 a, b는 4 곱하기 2니까 8이 나라고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못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나머지가 0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qx가 말썽이기 때문에 이거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 x는 1을 대입을 했어요. 했더니 a랑 b에 관한 관계가 나왔고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히 나타내주기 위해서 b 대신에 6-a를 대입을 해서 a에 관한 식으로 a랑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a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x에 어떤 수를 대입을 해야겠어요. 근데 또다시 qx가 말썽이기 때문에 0을 만들 수 있는 수 x는 1을 넣었더니 a는 뭐 구할 수가 없었네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1을 넣었더니 0이 다 뭐다? 1을 넣었더니 0이 나오는 게 뭐다? 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되다. 인수분해가 돼서 x-1을 지우고서 위에서 했던 걸 똑같이 했더니 그럴 때는 a가 나오더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아마 고난도 문제에 속할 거라서 너무 기죽지 않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 이해를 해보시고 연습을 하셔서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기만 하면은 좋겠죠. 네, 이상으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까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잘 풀어봤고요. 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